제가 그동안 기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영상들에 달렸던 가장 많은 고민 댓글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진상 고객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 진상 고객들하고 기싸움은 어떻게 이겨야 하느냐,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오늘의 영상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알바를 해오면서 그리고 직접 여러 가게를 운영해오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진상 고객들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절대로 손님들하고 기싸움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요즘에는 술집이든 식당이든 편의점이든 가끔 보면은 주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직원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고객에게 그냥 틱틱거리면서 눈도 잘 안 마주치고 뭘 물어봐도 귀찮다는 듯이 쳐다보고, 여기 빵이 어딨나요? 저 여기요, 빵이 어딨냐고요? 네? 빵 어딨냐고요, 빵? 저기요. 뭐 좀 주문 좀 하려고 그러면 인상 팍팍 쓰면서 개폼 잡고, 여기 주문할게요. 마치 이런 거죠. 비록 여기서 내가 알바를 하고 있지만 결코 내가 너한테 굽신거리지 않겠다. 내가 여기서 알바를 한다고 해서 나를 무시할 생각하지 마라. 그런 행동 전혀 멋있게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굉장히 한심하고 어려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먼저 너무 무례하게 행동하고 기분 나쁘게 행동을 해서 그런 거라면은 뭐 조금은 이해하겠지만, 근데 고객은 전혀 무례함이 없이 정중하게 대했는데도 그딴 식의 응대를 한다면 그건 정말 중2병스러운 애 같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 딴에는 쿨해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전혀 쿨한 거 아니고요. 손님에게 친절하게는 못할지언정 불쾌하게 하지는 말자. 저는 일을 못하는 알바생에게는 혼내지 않아도 손님을 불쾌하게 하는 알바생에게는 정말 무섭게 혼냈는데, 왜냐면 여러분이 어디에서 일을 하든 카페에서 일을 하든 편의점에서 일을 하든 그 가게에서 돈을 받고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가게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그 가게의 얼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한 손님이 오든 이상한 손님이 오든 성의 있게 가게로 맞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사업에 대한 영상을 올렸을 때 댓글 중에 이런 댓글들도 꽤 있었어요. 최저 시급을 받으면서 손님에게 너무 잘해주지 마라. 최저 시급을 주는 주제에 손님한테 친절하게 하라고? 뭐 친절하게 하면은 뭐 시급이 더 오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저 시급을 받고 일하면은 딱 그 최저 시급만큼만 일해주면 된다. 너무 열심히 하지도 말고 손님에게 너무 친절하게 해주지 마,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최저 시급을 준다는 건 최소한의 기본적인 업무를 꼭 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서비스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라면요, 고객에게는 무조건 친절하게 해야 합니다. 친절하게 못하겠다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최소한 손님을 불쾌하게 하진 말아야 돼요. 그런 기본적인 업무도 하지 못할 거면은 최저 시급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 마인드조차 없다면은 제발 어디 가서 알바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이 피땀 흘려 운영하고 있는 가게 망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지금부터 진상 고객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은 제가 느낀 가장 많은 진상 고객이 오는 업종은 바로 마트였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술집에 더 진상들이 많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가끔가다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우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술집에서 술 마시고 가는 손님들은 대부분 기분 좋게 마시고 나가시는 분들이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5%는 조금 자기네끼리 언성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다른 테이블하고 시비가 붙는 경우인데, 이것도 중간에서 눈치껏 잘만 개입하면은 대부분 문제없이 넘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나머지의 5%인데 그 5% 중에서도 4%의 진상은 이런 걸로 시비 걸어요. 사장님 여기 과일 안주가 뭐야 이게, 뭔 골뱅이를 시켰는데 골뱅이는 없고 야채만 있어. 이런 식으로 안주에 불만을 삼거나 기타 등등 가게에 마음에 안 드는 걸 트집을 잡아서 시비 거는데, 이럴 때 그런 말들을 무시하거나 들은 척 만척하면은 그때는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은 이성이 살짝 마비가 돼서 본능이 살아나기 때문에 나는 무시한 게 아닌데도 그 사람은 자기를 무시했다고 느낌이 들면은 폭발해버려요. 자,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술에 취한 사람들이 불만을 이야기할 때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은 일단 친근감 있게 이야기를 들어만 줘도 웬만하면 더 이상 일이 커지지 않습니다. 사장님 일로 와봐. 네? 아니 뭔 골뱅이가 없어. 이게 뭐야? 에? 와, 제가 봐도 골뱅이가 진짜 없긴 없네요. 제가 주방장 혼 좀 내고 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10명에 9명은 웃으면서 아이고 사장님 그게 아니라 그러지 마요. 그런 식으로 화가 누그러지면서 기분 좋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골뱅이 조금 더 주면서 뭐 콜라나 사이다 하나 더 주면은 고맙다고 막 껴안으려 그래요. 그런 식으로 불만사항을 친근감 있게 들어주고 리액션 해주고 약간의 보상만 해주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생기는데, 진짜 문제는 나머지 1%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그냥 이의 없이 시비 거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취해서 저한테 사장님 운동 좀 했나? 예, 조금 했습니다. 싸움은 내가 이길 것 같은데 팔씨름 한번 해봐. 팔씨름. 일로 와봐. 물론 기분이 나쁘죠. 그래도 가장 좋은 거는 서로 기분 좋게 끝내고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줍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길 것 같았는데 그냥 적당히 하다가 저 줬어요. 그렇게 했더니 막 웃으면서 나 사장님 운동 좀 더 하셔야겠네. 힘 좀 길러야겠어. 이런 식으로 받아주고 적당히 기분만 맞춰주면은 웬만하면 넘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 넘으면서 신경을 건드리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뭔가 억눌린 게 있다가 술 마시면서 뭔가 봉인이 해제가 되었는데 마침 술집에 있는 알바생이나 사장이 자기한테 비율을 맞춰주니까 뭔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우월한 느낌이 드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들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똑같이 언성 높이고 싸울려 들고 나가라고 소리 지르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런 식의 대응은 일만 커지고 골치 아픈 일만 커지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고요. 지금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그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딱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시고 그런데도 계속 행패를 부린다면은 그냥 경찰을 부르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귀를 기울여주고 적당한 리액션만 취해주면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전 사실 술집에서 만나는 진상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 중에서 가장 버라이어티하고 가장 골치가 아팠던 진상들이 많은 업종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마트였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4년 동안 점주로 있었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제가 평생 해왔던 모든 다양한 가게 중에서 가장 상상을 초월하고 가장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또 한편으로 재밌었던 건요, 마트는 나이, 성별, 직업을 떠나서 정말 모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저의 처세술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능력, 사람을 관찰하고 대하는 능력들이 엄청나게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 마트에 왜 진상 손님이 많냐면요,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 가게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하루 평균 600에서 700명이 오고 주말에는 1000명 넘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유독 진상이 많네 어쩌네 해도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업종에서 일하든 80에서 90%의 손님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8, 90%는 까다로운 것도 없고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그냥 나가는 수준이고 불만이 있는 것 같아도 그냥 참고 넘기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5에서 8% 정도는 조금 까다로운 정도의 고객들, 그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에요. 캐셔 아줌마가 너무 불친절하다, 뭐 가격표가 이상하다, 너무 가게가 지저분하다, 상품의 품질이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불만 사항들을 과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론 응대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고객들이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는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단지 직원들을 힘들게 한다고 해서 과연 이분들을 진상 고객으로 봐야 할까요? 혹은 고객이 잘못된 주장을 하거나 응대하기가 까다로우면은 진상 고객일까요? 저는 서비스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분들을 진상 고객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진상 고객의 기준은 가게의 기준에서 벗어나 말도 안 되는 서비스를 강요한다든가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해서 영업에 지장을 주는 사람이 진상이라고 생각해요. 자, 따라서 직원이든 사장이든 불만 고객과 진상 고객은 확실하게 구분을 해줘야 돼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적극적으로 불만사항을 이야기해주는 고객이야말로 정말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한 분의 고객이 우리 가게의 캐셔 직원의 응대가 너무 불친절하다고 컴플레인했다고 가정해보면 과연 그 불만을 표시한 그 한 분만 그렇게 느꼈을까요? 한 명의 손님이 그렇게 불만을 표시했다면 똑같이 그런 불만을 느꼈지만 그냥 참거나 넘겨버리고 간 고객들이 100명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따라서 이렇게 5%에서 8%의 불만 고객들은 정말 고마운 존재이고 우리 가게의 서비스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소중한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굉장히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불만 고객들을 보고 아유, 저 진상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진상들이 많은 거야. 자, 라면서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면서 쫓아버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절대로 서비스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같은 말을 해도 꼭 기분 나쁘게 하는 분들은 분명히 있죠.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도 기분이 나쁘다고 똑같이 기싸움을 걸려고 하고 이기려고 한다? 그건 정말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마땅히 본인이 누려야 할 서비스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한 고객이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불만 고객들을 진상 고객이네, 갑질이네 그런 식으로 치부해서 마치 블랙 컨슈머를 보듯이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요. 자, 일단 이런 불만 고객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말로 고객으로서의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가 침해당한 분들인데, 예를 들면은 세제가 1+1 행사를 하고 있는데 남은 재고가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저에게 불만을 표시하겠죠. 아니 이봐요, 여기 1+1 행사인데 왜 재고가 한 개밖에 없어, 짜증나게. 그 재고가 내일 들어오니까 내일 다시 오세요. 아니 오늘 물류가 안 들어왔는데 저보고 어쩌라고요. 자, 이렇게 본인들의 입장만 먼저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고객은 1+1으로 하나의 가격으로 두 개를 가져갈 권리가 있는데 지금 재고가 하나밖에 없어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죄송하다고 해야죠.
재고가 있건 없건 그건 고객이 알 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볍게 공감해주고 불만을 이야기할 때 그냥 정중하게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거기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해줘야 합니다. 일단 오늘 결제를 하시고 하나만 가져가시고 내일 제품이 오는 대로 제가 집 앞까지 배송을 해드리겠다. 제 경험상 이런 불만 고객에게는 먼저 사과의 말을 전하고 지금 불쾌하게 느끼는 그 기분에 공감을 해주면서 합당한 해결 방안만 해주면요, 대부분은 감정이 수그러들면서 좋게 마무리가 돼요. 또 그리고 그런 분들일수록 또 단골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생각보다 나쁜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불만 고객의 두 번째 유형은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 양 착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면 마트 같은 경우에는 행사 상품들이 매주 바뀌는데 저번 주까지 삼겹살이 50% 행사였던 거죠. 근데 한 주가 지나서 행사가 끝나서 삼겹살의 가격이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왔는데 저번 주까지 분명히 50%의 가격으로 그걸 사가시는 분이 행사가 끝난 줄도 모르고 2만원짜리 삼겹살을 들고 오면서 만원만 딱 내고 나가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중하게 붙잡아서 이야기를 하죠. 저의 삼겹살 세일 행사가 저번 주까지였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그렇군요 하고 인정을 하고 물건을 다시 놓든가 2만원 내고 가든가 하는데, 이분은 무슨 소리냐? 내가 분명히 전단지에서 이번 주까지가 삼겹살 행사라고 분명히 봤다. 그분이 전단지를 잘못 보고 오신 게 확실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같이 흥분하고 아줌마 그거 저번 주까지 행사였어요. 제가 전단지 보여드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고객을 비웃거나 가르치려고 들면 절대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분들이지 진상이 아닌 거예요. 그저 이해가 부족한 거니까 충분히 헷갈리실만 했다. 이런 식으로 공감해주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대부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두 부류의 불만 고객들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충분하게 설명도 해주고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정할 기미가 안 보이고 더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상 고객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상 고객도 레벨이 있는데 1단계는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남의 이야기를 안 듣고 자기 주장만 하는 부류인데, 이런 부류에게는 딱 우리 가게의 원칙만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그냥 무시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아 근데 한 번은 어떤 아주머니가 수박 한 조각인가 들고 와서 환불을 요청하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뭐가 문제냐고 했더니 아니 수박이 너무 상태가 안 좋고 맛이 없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라면서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데, 원칙대로라면요 정말 수박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박의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사진도 찍고 그 제품을 직접 영수증과 함께 들고 와서 환불을 요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수박을 거의 다 먹어치우고 나서 한 조각만 들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상태가 안 좋았으면은 바로 가져오셔야지 왜 다 드시고 나서 가지고 오셨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그래도 계속 먹다 보면은 맛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먹을 때까지 끝까지 맛이 없었다. 그러니 환불해줘!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 아주머니를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잊어버렸대. 그러면 포인트 정립하셨나요? 했더니 포인트 정립도 안 했대. 그러면 제가 그 사람에게 환불을 해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대로 했더니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 지금 배탈 난 것 같은데 병원에 가겠다. 본사에다가 컴플레인 걸겠다. 근데 여기에서 많은 점주들이 너무 시끄럽고 귀찮으니까 알겠다고 그냥 환불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언제까지나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게의 원칙은 지켜야지 계속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다 해주니까 그 사람이 다른 가게에 가서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줬어요. 원칙상 환불 절대로 안 된다고. 불만이 있다면은 홈플러스 본사에 이야기하시든가 아니면 소비자 보호센터에 전화하시라 하고 저는 그냥 저 할 일만 했어요. 직원들에게도 더 이상 응대하지 말라고 했고 한마디로 응대 종결이죠. 근데 이렇게 응대를 종결할 때도 절대로 어떤 꼬투리가 잡힐 만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런 행동에 기분이 나빠서 같이 언성 높이고 욕하려고 그러고 반말하려고 싸우려고 드는 그 제3자 누가 봐도 저기는 직원도 문제네 이런 말을 듣게 행동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가게 입구에 그냥 들어 누우시는 거예요. 이거 환불할 때까지 절대로 못 나간다고. 전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제 하던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한 3분 지났나? 자 그런 식으로 응대 종결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니까 나중에 쓱 일어나더니 그냥 집에 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시끄럽게 하고 영업을 방해한다. 게다가 직원의 몸에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사진을 찍든가 아니면 영상을 찍어서 명확하게 영업을 방해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 남기는 게 좋아요. 뭐 CCTV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엄연한 영업 방해를 하고 있으니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대부분 그냥 집에 가요. 손님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경찰을 부르세요. 그게 제일 깔끔하고 다시는 안 그럽니다. 또 진상 고객 레벨 2는 자격지심 고객인데 어떤 분들이냐면요. 난 전혀 그 사람을 무시할 생각도 없었고 무시할 마음도 없었고 고객 응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상한 거에 꽂혀서 화를 내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어떤 아저씨가 오늘 천도복숭아 들어왔어요? 라고 물어보길래 아, 오늘 천도복숭아 안 들어왔습니다 하고 다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를 째려보면서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방금 뭐라고 하셨냐고요? 제가 방금 천도복숭아가 없다고 했는데 무슨 문제라도 지금 저 무시했잖아요. 빨리 사과하세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 말투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기분 나빴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라고 사과하니까 다음부터 조심해서 말하라고 하고 가셨는데 좀 황당하긴 하죠. 그런데 그분이 그 후로도 자주 오셨는데 이제 안면이 좀 있으니까 조용히 한번 여쭤봤어요. 그 예전에 그때 왜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다. 그 이유가 뭐였냐라고 여쭤봤더니 자기가 오해를 한 것 같다면서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의 눈빛과 말투가 자기를 굉장히 깔보는 느낌이었다면서 근데 지금은 사장님 자주 뵈니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이제 안다. 그땐 죄송했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런 고객들 진짜 많아요. 한 번은 20대 초반의 어린 남자분인데 가게 들어오니까 제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발주하는 중이라 그냥 한번 쓱 보고 말았는데 그 손님이 저한테 쓱 오더니 자기야 네? 뭘 그렇게 꼬라봐요? 네? 뭘 꼬라보시냐고요 기분 나쁘게. 제가요? 그게 아니라 그냥 쳐다본 건데. 자, 그랬더니 촥 하고 비웃더니 어디에 막 전화를 걸어요 이렇게. 저기요 홈플러스 본사죠? 여기 싸가지 없는 점주가 있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명찰 볼게요 명찰. 홈플러스 방배점 성형규 점주요. 네네네. 아니 이 사람이 제가 들어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되게 기분 나쁘게 꼬라보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사에서 교육 안 시키세요?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전화 끊더니 저를 째려보면서 그따위로 장사하지 마세요 라고 나가는데 근데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나의 의도가 어찌 되었든 간에 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받아들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에 불쾌해하고 자기를 무시를 한다고 확신하면서 저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자기만의 세계가 있구나. 저놈은 왜 저러는 거야가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서 다 이해가 가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나의 눈빛과 행동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러려니 하고 넘겨야지 내가 뭐 어쨌는데 그러냐 라면서 같이 싸우려고 들면요 아마 더 큰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길 테니까 저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여유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고봉인 사기꾼형 진상이 있는데 굉장히 극소수이긴 한데 이런 애들 때문에 사람이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몰래 유통기한 지난 제품 가지고 와서 섞어서 사진 찍고 식약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한다든지 멀쩡한 고기를 먹고 나서 자기가 배탈 나서 출근 못했다고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협박하는 놈도 있고 몰래 미성년자 딸 화장 진하게 시킨 다음에 술 사오게 하고 우리 애한테 술 팔았냐 라면서 몇 천만 원 요구하는 진상도 있었고 정말 인류애를 상실하게 하는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들이 종종 있었는데 제가 아마 이 사람들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다음 기회에 한번 하기로 하고요. 간단하게 진상 고객을 대하는 노하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마쳐볼게요. 자, 첫 번째,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로 빌미를 제공할 만한 행동을 하지 말자. 두 번째, 끝까지 이야기를 듣고 반드시 고객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도움이 될 방법을 찾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자. 자, 세 번째, 고객의 객관적인 문제에만 집중해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네 번째, 가게의 원칙에 벗어나는 무리한 요구를 해올 때는 응대 종결을 한다. 여기서 나가세요 라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를 계속 하시면은 더 이상의 응대는 어렵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하는 게 좋고요. 자, 다섯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면은 투명인간 취급할 것. 여섯 번째,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겁을 준다든지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다른 고객들에게도 방해를 준다고 하면은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것. 이 6가지만 기억하셔도 아마 웬만한 진상 고객은 순조롭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